그래서 가치 분석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갈 때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한다는 것은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가격에, 좀 더 싼 가격에, 저평가 국면에서, 그렇죠? 남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찾아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도 좀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고민 부분들이 있다면 투자할 때 뭐 이렇게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또 저렇게 하니까 좀 잘 되더라, 이런 것들을 좀 소통하는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망대방님, 행복한 부자님, 양봉꽃님, 경호강쏘가리님, 나는 내가 좋다님, 어서와요. 자, 양봉꽃님 채팅이 잘 안돼요. 채팅이 잘 안됩니까? 그렇죠. 녹방이 잘못. 쉬셔야 될 시간인데, 아유, 방송까지 듣고, 자, 쉬셔야 될 시간인데, 네. 경호강 쏘가리? 필명 처음 뵙네요. 쏘가리님. 재한님, 백조부자님, 어서와요. 반짝반짝님, 반갑습니다. 항상 이 시간대에 반짝반짝님이 오셔가지고, 말씀도 잘해주시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마천님도 오셨네요. 배당가치부자님 어서오세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만 한번 7번 눌러보시고 박수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7번 눌러보세요. 환희의 박수를 나가겠습니다. 경호강 쏘가리님이 낚시를 되게 좋아하시는 봐요. 민물 낚시를 좋아하시는 봐. 민물에서는 쏘가리 매운탕이 아주 최고거든. 좋습니다. 자, 시원한 아메리카노 준비해봤으니까 이제 겨울 다 지났으니까요. 먼저 우리가 시원한 것도 먼저 먹자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들어서 이슈 부분들 좀 체크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특히나 지난주 이번주 이슈 부분들 좀 체크하겠습니다. 뭐가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죠? 오늘 이슈는 뭡니까? 정은이가 기차를 타고 베트남에 갔다. 그게 가장 큰 이슈입니까? 어떤 게 이슈예요? 2차 북미 회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맞죠? 2차 북미 회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지난번에 있었던 중국 부분과 미국의 고위 간부급에 대한 무역 협상, 맞죠? 협상 부분이 나옵니다. 오디래프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해외 시장을 좀 보면, 해외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같은 장도 해외 시장에서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이 나왔던 이유에 대한 부분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하나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올해는 미중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완화가 될 거고요. 이제 협상이 완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조정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로 완전히 사골 뉴스로 계속 써먹은 거야,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일부 보상에 대한 것들이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죠. 보상에 대한 것들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환율 부분들도 지금은 뭐 여기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지금 갇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거의 10개월 정도네요. 맞죠? 10개월 가까이 되는데 8개월에서 10개월 부분에서 이제 갇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우 시장도 이번에 반등판은 잘 나왔어요. 이게 빠진 부분도 컸지만은 복구하는 부분도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폭락이 굉장하게 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기사 부분들 좀 볼게요. 기사 부분들 보니까 주말에는 한수가 주말에 이제 시황 부분을 조금 잠깐 좀 영향을 하면은
그죠? 볼까요? 잠시만요. 8번 집 어디 갔냐? 여기 뭐야 이거? 자, 전용 열차로 어제 하노이 출발, 베트남도 공식 친문 방문이 된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은 여기에 주목을 받고 있죠. 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와서 좀 이제 단기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게 되면 좀 단기적으로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어느 정도 일부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많이 급등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좀 매도를 좀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살짝 있어야, 그죠? 현금성 자산 부분들이 있어야 재차 이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와서 이야기되는 데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단기 파동이 급등이 나온 종목들 꺾일 때 얘기 나오면은 결국은 좋은 얘기 나와도 내려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대북이 끝났습니까? 라고 얘기 나온다면 끝나지는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돌고 돕니다. 맞죠? 돌고 도는데 과연 그러면 이번에 대북성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회담이 나왔을 때 내용 부분이 어떤 부분이 나오면 좀 더 좋은 흐름을 갖고 갈까요? 어떤 내용이 나오면 좀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까? 좋은 흐름. 어떤 내용이 나오면 좋겠죠? 네, 초록공간님, 푸사가님, 어서 오세요. 비핵화에 대한 것들, 비핵화. 또 어디 뭐가 나오면 되겠죠? 여러분이 바라고는 것은 없나요? 북핵에 대한 합의, 예, 비핵화의 부분들. 그다음 또 종전 이런 게 있잖아. 종전, 경제 협력. 그렇죠? 지금 아까 중국 시장의 오늘 급등 부분하고 맞죠? 북미의 미중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과정, 흐름,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 요 두 개가 잘 어우러진다면 주가가 빠질 일은 없겠죠. 맞죠?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뭐 수급 부분들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니까 맞죠? 예. 그래서 전반적인 수급 부분들이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비핵화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지금 이상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처음부터 종전이다. 뭐 종전이 바로 그냥 나오지는 않겠죠. 맞죠? 그래서 핵의 부분들에 대한 좀 더 합의점 부분이나 좀 더 진행했던 과정이 좀 진전이 되었다. 이런 것들만 내용이 나오더라도 시장에서는 좀 빨리 이야기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에서 내용이 나오는 뉴스들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맞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분이나 또는 기관 투자들에 대한 수급 부분들. 그래서 기관들을 보니까 요즘에 연기금들에 대한 뭐 주주 친화적 환경 부분들, 스튜디오 코드가 들어오고, 맞죠? 그리고 뭐 외국계에 대한 매수세는 꾸준하게 코스피, 코스닥 부분들을 매수하고 있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단 외국인들이 이제 좋아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섹터들은 현재는 전기전자 부분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운송장비 부분에서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두루두루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상당하게 조금 외면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여기 매도 부분에서도 매수 전환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매수 전환하는 것들.
그래서 개인 투자가 많이 인기 종목에 올라가 있는 매수 종목들은 어떻게 더 사야 할까요? 아니면 피해야 될까요? 네, 박윤수님 어서 오세요. 피해야 된다.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보자.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 투자가 어떤 특정한 이슈로 인해서 많이 몰리게 되면 결국은 이거를 많이 먹여줄 수 있는 큰 손들이나 메이저 세력들은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들어서 신용규모, 지난주도 얘기했죠. 신용규모의 단기적 상승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조금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발목을 잡는 거하고 이제 뛰어가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거하고 걷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거하고 아예 그냥 앞에서 길을 막아버리는 거하고는 틀리죠. 발목을 잡아도 조금씩 끌고 갈 수 있게 진전할 수 있는 속도는 줄지만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추세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현 상태로 간다는 거죠. 이런 상태로. 단기간에는 지금 파동에서는 뭐 과하게 많은 자금들을 막 쏟아부어라 그런 게 아니라 현재 2월달 2개월 동안 얘네들이 썼던 자금에서는 추이가 흐름세는 전체적인 추이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다 써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손실폭의 부분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외국인들은 매도가 많이 됐다는 거죠. 매도가 많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좀씩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달튼 인베스먼트 이제 국민연금의 주주적 적극 행사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관심도가 점차 높여 나갔다는 거예요. 높여 나가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작년에 1년 동안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고 여기서 제가 하나 올려놓은 건 뭐냐 개인 순매수가 셀리드라는 종목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셀리드.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가 굉장히 좀 핫하게 보는 거죠. 좀 따뜻하게 보인다. 그렇죠? 처음 나오면은 이제 관심을 받는 거죠. 관심. 그렇죠? 관심 받는다. 관심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돈의 부분도 좀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몰리게 되면 단기적 주가의 조정은 받을 수밖에 없게끔 됩니다. 셀리드 한번 볼까요? 오늘 또 하락이죠. 그러니까 첫날 상장하는 날 빼고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이에요. 그럼 결국은 손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3일 동안 밀리면은 뭐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은 아마 88TV 좀 드물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전반적으로 그래서 바닥권에서 꾸준히 매수해서 좀 주가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가치에 대한 분석을 하고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다. 그게 가장 좋은 투자 부분이다. 좋은 투자 방법이다는 거.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지금 현재 시장이 내가 강하게 조금 베팅할 수 있는 구간이다. 또는 조금은 쉬어야 될 타이밍이다. 또는 집중 투자를 보고 시장에 계속 참여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장이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내가 무슨 타이밍을 무슨 전략을 가져가야겠다. 이런 것들 조금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설령 내가 봤던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걸 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전략이 완전 틀렸다 하면은 일부 손실을 인정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미 빠져나올 자리는 지나버렸어요. 지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그냥 들고 있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요즘에 종목 진단도 많이 했어요. 뭐 300 종목, 뭐 400 종목도 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3, 400 종목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잘 알고 투자하는 기업에서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인데 중요한 거는 좀 더 현 시점에서는 조정폭을 전 시장이 지금 다 조정받았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이 지금 너무 많아. 맞죠? 거기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시점이에요. 물론 계좌는 아프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이번 많이 빠져가지고 이번에도 아팠어요, 사실. 근데 기회라는 것은 매번 그냥 좋은 과정에서 기회가 왔구나라고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우리 고참이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초보분들은 경험을 많이 안 해봤죠.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뭐와 같이 함께 옵니까? 기회는 뭐와 같이 함께 와요? 성공과 같이 옵니까? 성공의 신이 언제 오셨어? 위기와 같이 온다. 또 고통과 같이 온다. 비슷해요. 악재와 같이 온다. 그렇죠? 악재하고 두려움하고 같이 오는 거지. 악재를 연일 쏟아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죠. 위축되니까 어떻게? 돈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무서움이 생기는 거지. 근데 그 자리가 주가는 싸다라고. 싸다. 그러니까 그 싼 부분들이 잡았던 기회가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부분들, 그죠? 소개했던 부분들이 두 개나 있네. 이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아까 5주 정도에 대한 매수가 되었다. 요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 이거 제가 올린 거는 뭐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을 조금 피해라. 피해라 부분들. 그 다음에 특히나 신규 상장주도 종목들 좋아하는 분들 많던데요. 그거는 이미 시장의 가격이 다 반영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들은 신규 상장주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장을 할 때 기대감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놨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우리가 앞전이죠. 요즘에 뭐 수소차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결국은 수소차는 바닥에서 매수하는 분들이 많이 좀 적어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정부에서 또 대통령까지 나오면서 내가 수소차 모델을 한다. 뭐 이 얘기 나오니까 주가 더 급등 나오죠. 맞죠? 예. 결국은 호재는 맞죠? 단기적 호재는 뭐가 가장 좋을 때겠습니까? 단기적 호재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기 가장 좋게 했어요. 요건 약간 이모작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좀 도움이 돼요. 예, 이모작. 단기적 호재가 나오면 그죠? 매도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때 가장 헷갈리고 어렵죠? 맞나요? 맞으면 1번. 매수는 조금씩 뭐 주가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뭐 꾸준하게 매수하거나 보유를 하면 좀 더 편한데 이놈의 매도를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엄청 아픈 거예요. 사실상 매도가 제일 어려워요. 내가 팔고 더 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팔고 더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한 생각에 대한 과정들을 매도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스타일을 좀 가져가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때 혹시나 좋은 호재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매도하기 좀 더 수월하다. 어떤 사람들은 호재를 찾아 나갑니다. 찾아서 따라다녀요. 그럼 그 호재 부분에서 매수하면 결국은 한 달간 조정이에요. 아프죠. 지금 수소차 이게 나오는 부분에서 그때는 매도 부분들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런 게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거 80%야?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 80%지? 90%네요. 91% 나왔네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매수했죠. 1535원이네요. 그런데 이걸 눌러놓고 방송하면 될 것 같다가 안 보이는데 계속 그냥 들여다보고 있었네. 네. 그죠? 그래서 1535원 부분에서 진행부터. 그래서 요번에도 이모작이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비슷하게 수익권이 나게 되면,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전반기죠. 맞죠? 전반기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반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던 과정이라면은 또 한 번에 또 이야기는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씩 나올 수 있는 수남의 랠리가 되는 거죠. 수남의 랠리 된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은 매수할 수 있는 가치 분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좀 공감할 수 있도록, 뭐 바닥에 사는 것들은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도요품 이미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의 위기 부분과 또는 투자의 관점 부분들을 가지기에 왜 적합했나라는 것들. 첫 번째는 좀 싸다는 부분이었고요. 맞죠? 가격적인 부분이 싸다는 거. 그리고 폭락 부분들을 많이 맞았죠. 오늘은 가치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주가가 이렇게 빠져있을 때는 지난번에 4,000원까지 갔다가 이게 저점까지 다 깼던 자리까지 왔다면 어떤 특정한 사연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혹시나 시장이 나빠서 밀렸는지, 아니면 이 기업 자체가 뭐 수차로 갔는데 그 부품이 잘못돼서 오작동을 일으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기업에 대한 문제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전자의 시장에 대한 요건이 많았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만도에 2020년까지 납품을 한다 했어요. 워터펌프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부분도 있고, 수소차 부분도 있어요. 아직 1년,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계약 기간이. 그러니까 이 추후에도 꾸준하게 영업외 이익이나 매출 부분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매출의 증가와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냥 사요? 가격에 대한 저평가. 그 다음에 매출의 중요성. 정부정책 관련지. 자, 여기서 이제 정부정책 부분은 들어가면 약간의 이제 테마성으로 자꾸 바뀔 수 있어요. 테마성. 테마성. 그럼 테마성으로 바뀌게 되면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테마성으로 바뀌게 되면 뭐가 된다? 수급이 늘 수 있어. 즉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어.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점차 늘어날 수 있다. 볼까요? 늘어나는지? 아유, 늘어나긴 개뿔 뭐가 늘어나. 계속 뒤로 가네 아주 그냥. 아유, 짜증나. 1,500원 1,600원 샀는데 한수야 왜 자꾸 내려가니? 아이고 저점 깼네. 어떡이야. 오늘도 저점 깼네요. 1,400원 깼네. 근데 하루 만에 산 갔어. 이렇게 되면 난리 나죠. 어떻게 뭐냐? 아이 뭐요 이거? 조금씩 움직이게 된다는 거지.
요즘에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패턴 공부 엄청나게 하라 하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접목이 될 때 어떻게? 뭐 매출도 보면서 또 꾸준하게 갈 수 있다는 거지. 이번 장 소형주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소형주들은. 그리고 또 조정 또 쭉 받죠. 위에서 따라하는 투자자는 또 조정받는 거예요. 요즘에 종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역배열 부분에서 바로 한번 치고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성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일성건설도 우리가 10월달, 11월달, 12월달 정말 고생했는데 요 라인에서 그냥 치고 나왔어 이렇게 한 방에. 별반 다를 게 없죠. 비슷하나요? 아까 대우품에 나오는 부분과 일성이하고 다른 것들 뭐 KCT도 마찬가지. 유형들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접수됐으면 7번. 이런 것들만 잘 봐도 종목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꾸준히 또 사 나가면 돼요. 매수해 나가면 돼. 단 많이 사신 분들은 주가가 갔다가 들어오면 흔들릴 것이고 적게 사신 분들은 그냥 뛰어넘을 것이고요. 이 적당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적당히.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담아야 만족할 수 있는가. 요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분석 부분도 같이 하지만 얼만큼 담고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채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VIP 가족분들 많이 오셨고 우리 방님도 오셨는데 만족의 부분들을 상당하게 이제 취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 부분이잖아요. 맞죠? 투자 부분이니까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비중 결국 이길 수 있는 비중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더라.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여기 보면 집노주스 있죠. 뭐 투자의 기재라는 집노주스 부분들 얘기가 요즘 많이 되는데 북한에 대한 매력 부분들에 대한 시장 이거를 한반도에서 찾겠다라는 합니다. 지난번에 뭐 한반도의 아난티라는 회사를 이 사람이 또 사회이사까지 부분에 좀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는 부분이니까 주가가 막 급등 나왔죠. 물론 이제 이거는 기사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한국 시장이 다 변한다. 그 뜻은 아니죠. 맞죠? 그 뜻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일본에 대한 관한 자산들은 다 팔아냈다는 거예요. 팔아냈다. 그러면 자금에 대한 확보죠. 자금에 대한 확보 부분들을 얼만큼 써 나갈 것인가. 그럼 일본 시장 팔았다고 우리나라 시장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닐 수 있죠. 근데 일본 주식을 이분이 7년에서 8년 정도 갖고 있었대. 상당히 7, 8년 갖고 있으면 정이 들죠. 그렇죠? 그럼 그와 일본 주식에서 비슷한 유형들의 기업들을 아마 투자할 성향이 많습니다. 왜? 인간은 똑같아요.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내가 성공했던 투자에 대한 관점의 그 기준에서 비슷한 기업을 또 찾게 됩니다. 공감되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종목의 수익이 났어요. 어떤 하나의 기준 틀에서 그러면 그 수익성에 대한 과정들을 그대로 다른 데로 찾는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조건이 들어오면 어떻게 매수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좀 더 될 수 있다는 거. 일단 가장 큰 것은 비핵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에 대한 조금 완화 정책 부분들 거기에다가 이런 기사들이 조금씩 투자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계 자산 부분들 보니까 블랙록이라는 미국 자산이 5% 지분 보유를 하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거의 다 IT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도 있고요. 하이니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의 의미를 투자의 의미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배당 잔치는 얘기했죠. 자, 외국인 투자들도 배당금 많이 받아가요 진짜. 배당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 어떻게 보면 체크해봐야 되고 그리고 배당을 물론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배당이 있기 때문에 투자처가 됩니다. 투자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점차 지금 계속적으로 배당을 증가하면 맞죠? 좀 싼 가게 사서 배당을 증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장기 보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외국계 자산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있는가 봐요. 그렇죠? 돈의 유입은 뭐 된다는 거지. 그 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조금씩 순환매 랠리가 이제 나오는 거지 하나씩. 여기에서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포트가 만약에 잘못되고 자꾸 고점 부분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걸 잠시 템포를 좀 늦추세요. 템포를 늦춰서 쿵쿵 이래 돼야 되는데 짝짝 이래 되면은 박자가 안 맞잖아요. 맞죠? 그러면 박자 맞을 때까지 좀 기다리란 말이지. 근데 위에서 고점에서 손실 나가지고 손실 나면은 이거를 빨리 회복하려고 복구하려고 또 이런 스타일로 또 찾아갑니다. 그럼 또 걸리는겨. 맞나요? 그런 경험 있는 분들 1번 눌러보세요. 만약에 수호차 고점에 걸려버렸어. 수호차 그냥 걸려버렸네 아주 그냥. 주가 계속 빠지네. 손절했어요. 손절했는데 오늘 보니까 딱 뭐 황교안 씨가 오늘 급등 나오는 거야 오늘. 오늘 황교안 씨가 오늘 그냥 한창재질 오늘 급등 나오는 거지. 봐봐요. 한창재 아침에 급등 나왔잖아 이봐. 아침에 10% 나왔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10% 5분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나오는 게 아주 그냥 전국에 있는 개미가 아니라 누가 나와요? 전국에 개미가 안 나오고 누가 나와? 토끼가 나오잖아 토끼가. 그러니까 아침에 손절 때려가지고 정부 정책주 또는 정치 관련주로 간단 말이에요. 가니까 오장에 그냥 손절 나오잖아요. 자꾸 와 열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아유 뜨거워 죽겠네 아주 그냥. 재미없나? 오랜만에 터키 보이지 않아요? 처음 오신 분은 처음 봤을 건데. 분위기 별로네 오늘. 다들 졸음 오시나. 재미없어요? 아니 딱 그렇잖아 이거. 오전에 질러놓고 오후장에 손절하면은 나는 손절했습니다 오늘. 죽겠네 아주 그냥. 이게 내고 나잖아. 안 그래요? 경험이 없나? 다들 단타 결혼 없습니까?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아침에 따라가면 특히나 월요일 아침엔 따라가지 마. 월요일 아침에 따라가봤자 박살이에요. 결국 뒤로 온다 와. 여기 사신 분들은 분명히 양봉 보고 샀단 말이지. 맞죠? 전환할 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환할 때 보면은 시장을 계속 째려봐야 돼. 직장인분이 째려볼 수 있나요? 데이 트레이딩 안 하는 이상은. 결국 손절하면 또 올라온다고 당겨야 돼. 이렇게. 그런 투자 하지 마라. 무조건 바닥에 사야 돼. 개인 투자자들은 무조건 바닥권에 먼저 미리 분석하고 선침해야 돼요. 그거 아니고서는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없어요. 추세 투자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맞죠? 근데 추세 매매는 여러분들이 진행하면서 좀 더 강한 종목만 해야 돼요. 센 종목들만. 그래야 덜 부러져. 부러진다라도 빨리 가. 얘는 그래도 셌죠? 셌기 때문에 얘는 추세 매매는 가능했어요. 지금 이제 정부 정책 조치 벌써 나왔어요. 3년 남았는데. 세게 나왔어요. 한 1년 뒤에는 더 세게 나올 것 같아. 그죠? 더 세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이 준비하는 것 같아, 준비.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간다라고 이제 선전포고하는 것 같아요. 선전포고를 한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화려하게 누구 관련주 뭐 관련주 하면서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는 아주 좋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문배철 강도 한번 언급드렸을 거예요. 바닥권에서 3,200원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바닥권에서 매수했던 종목들은 양봉을 하나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양봉이 거의 얼마냐면은 29%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렇게 29%. 그러니까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바닥 대비 수익률 부분들을 최소한 30% 정도 잡고요. 잡고 조금 대응하시고, 좀 더 욕심이 있는 분들은 뭐 50%까지도 좋습니다. 3에서 50%까지. 최소한의 보유를 하게 되면, 바닥권에서 보유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1년 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잡아놓으세요. 과연 내가 1년 기준을 해서 나는 30%면 만족하게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보유해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30%면. 근데 만족 안 하신 분들 어떻게? 그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이 포트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짜 나간다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여러분의 만족 부분들, 그러면 매도도 쉽다는 거예요. 매도도 쉬워요. 왜냐면 내가 정해놨던 플랜에 거기만큼만 가면은 이제 나는 조금씩 이익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흔들리지 않다는 말이지. 근데 설정했는데 만약 주가가 빠져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손절 안 한다는 거예요. 손절 안 한다. 갈 때까지는 꾸준하게 갈 수 있다는 거. 좀 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최소한의 한수 전략은 그래요. 여러분들을 무조건 수익을 많이 내줘야 된다. 참 좋은 전략이지만 시장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우리도 방어를 해야 돼요. 방어를 하기 위해선 그래도 저평균에서 바닥권에 사야 그래도 좀 덜 조정받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도 조정을 하기 전에 여기서 사버리면 여기 이 폭이 너무 커버린다고. 같은 종목이지만 여기 산 사람과 여기 산 사람에 대한 전략이 완전 180도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손절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그렇게 사라고 했는데도 계속 위에 사요. 요 근래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가 오실 분들도 마찬가지. 다 위에 사옵니다. 그래도 작년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분들은 이제 한번 고비를 넘기고 약간의 경험이 쌓인 겁니다. 지나보면 이게 그럴 거예요. 야, 여기를 내가 어떻게 지나갔지?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나간 거야? 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게 해요. 작년 2월 달에도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11월 달부터 고참들이 사왔던 부분은 여기서 샀던 부분들은 전체 계좌가 한 20% 가까이 올라갔더라고. 그렇죠? 근데 요 앞전에 이제 많이 맞았던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회복하면서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치 분석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주식 투자의 좀 도구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의 방법이고요. 방법을 하나 안다면은 이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써 나가는 거죠. 뭐 차트에 대한 기법도 마찬가지예요. 차트 기법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차트라는 기법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기술입니다. 맞죠? 뭐 총 쏘는 기술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칼 기술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도구죠, 도구.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도구 부분들은 잘 챙겨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에 대한 방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 방송을 하면서 몇 특강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 교육 방송을 하면서 좀 더 보람이 될 때는 뭐냐면 내가 하나도 알지 못했던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성장해 나갈 때,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투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예. 거기서 이제 해결책을 찾을 때는 이제 한 단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는 1개월 하신 분, 3개월 하신 분, 뭐 6개월, 12개월, 또 1년, 2년, 3년 하신 분이 있는데 다 각자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다르지만 1개월의 고통을 받았던 또는 막힘이 있었던 부분들이 3개월 동안 지나가면서 보면은 야, 이런 걸로 내가 고통을 받았고 또는 고민했구나라는 것을 또 매매일지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매일지를 쓰라는 것은 그 과거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내가 성장하는 과정들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뒷투자 부분에서는 꼭 기록이라는 것을 남기면 좋습니다. 머릿속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분은 잘 없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아, 매매일지 오늘 산 이유, 얼마의 가격에 얼만큼 샀는지 기록해야지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요즘에 또 스마트폰 잘 돼 있으니까 저 날짜 기입하기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역시 달라진다. 오늘 오신 분 중에 투자의 경험, 투자의 경험이 혹시 이제 1년 미만인 분들은 개월 수를 적어주고요. 뭐 10개월이면 10개월, 또는 뭐 11개월이면 11개월, 5개월이면 5개월 한번 적어보시고, 연 단위로 되신 분들은 1년, 2년, 3년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오늘 오신 분 중에 대한 그 통계 부분들 조금 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뭐 Q&A 시간이나 이런 것들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네, 모니스타님, 새아들 부자님 어서 와요. 누르기 귀찮아요. 또 설문조사 해볼까? 모니스타 12년. 아이고 12년 나왔어요. 자, 다들 적어봐요. 다들 적어보세요. 풋사가님 14년. 와, 아이고, 예. 고천님 오셨네요. 풋사가님 14년. 경호강님 2년. 거의 다 1년 미만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2년. 모니스타님 12년. 10개월. 야, 1년 미만이신 분들 여기서 다 지나갔네? 다 지나갔어요, 다행히. 예. 열정부장님도. 근데 14년 분이 계시니까. 풋사가님, 그럼 14년 전이면은 거의 2005년인데, 오, 2005년이면 시장이 좀 좋았는데요. 한손이 2005년부터 펀드화 했어요. 펀드 해가지고 2006년부터 이제 실전에 들어갔는 부분인데, 여기는 시장이 근데 되게 좋았어요. 맞죠? 예, 시장이 많이 좋았지. 근데 그 당시에 단타를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투자 방법이 어떤 방법을 했어요? 아, 회사 주식을 그럼 자사주 받은 거. 묵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돈을 좀 많이 버셨겠는데? 맞죠? 돈을 많이 벌었겠어. 뭐 그 당시에는 뭐 못 간 게 없으니까 다 갔으니까.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이면은 그 당시에 주도주였어요. 2007년이면 거의 주도주였지. 오케이, 여기. 물론 이제 중공이 더 셌지. 예, 중공이 더 셌기 때문에 이게 뭐 주도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잘 했던 부분이지. 예. 감자가 돼가지고 그럼 이게 수정주가로 보면은 나올라나?
지금 오늘네. 만원 후반대. 아 맞네. 여기 어디네요. 그래도 뭐 4배 정도 했으면은 잘했죠. 남들은 전부 다 2007년에 투자해가지고 다들 뭐 리머스테 맞고 다들 죽었는데 그래도 반대로 갔으니 다행이죠. 그때 뭐 감자도 하고 그랬나 보네요. 이게 그 당시에 가격이 변해 있네요. 맞죠? 그렇고 우리 가족분 중에 위투님도 있어요. 위투님은 거의 뭐 IMF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때 투자했던 그 기준으로서 지금까지 그대로 고수하는 분이 계시고 잘 되면 그걸 계속 고수하는 거죠. 근데 안 되면 뭔가의 변화를 좀 줘야 된다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장타하다가 작년에는 뭐 단타해도 뭐 나쁘지 않았겠죠. 예. 나쁘지 않았어요. 수바 수아님이 아는 것만 알고 그래요. 그래도 뭐 시장에는 오랜 경험이 그래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이 될 거예요. 제가 이게 언제죠? 12월 달에 시향 부분들을 남긴 것들이 있어요. 이거 갑자기 봅시다. 그때는 되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죠. 여기 이제 시장 역사는 반복적으로 돌고 돈다는 얘기했어요. 이게 12월 30일 날 했던 부분인데 그때는 막 무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죠.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기 밑에 보면 댓글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상대 강도보다는 좀 더 이 내용 그거예요. 상대 강도보다는 좀 더 강한 종목에 대한 과정을 봐라. 그 뜻이거든요. 맞죠? 기본적인 종합주가지수보다는 강한 업종들을 봐라. 뭐 이런 것들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상승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JYP 부분도 그렇고 작년에는 히트 종목은 아무래도 JYP가 되겠죠. 근데 밑에 이 댓글이 조금 재밌습니다. 왜냐면 풍풍이님이라는 분이 2019년도에 주식 암흑기입니다. 저가 매수보다는 달러 파생 상품으로 장기 투자래요. 그 1년 내에 큰 수익을 얻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가 파생 상품으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힘든 사업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당시에는 펑펑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도 많은 시장에 안 좋은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단타로 많이 가는데 올해부터는 단타보다는 조금씩 중장기로 가야 돼. 맞죠? 네. 중장기로 가야 조금 더 좋아진다. 과거에도 그래요. 리머스테 맞고도 2009년에 전부 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단타로 접근하자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단타 투자자는 결국 위에 오시더라고. 지금 이 부분하고 똑같아요. 이번에 1년 조정도 컸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종합주가지수가 상승 파동에서 나올 수 있는 N자형 파동이 나오면 좀 더 흐름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들 나시죠? N자 파동들 나오면 한번 보라고요. 어떻게 되는가. 2250포인트하고 2300포인트에 대한 역할이 나오면 좀 더 각도에 대한 것들은 좋게 나올 거예요.
그때는 주식들이 비싸요. 주식들이 비싸. 그래서 좀 더 싸게 살려면 먼저 선침에 대한 것들을 잘 해놓으시라. 요즘에 정치 관련주 얘기 나오는데요. 뒤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따라갈 때 조심해야 돼요. 예. 오히려 아예 그냥 안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 요즘에 포트 부분들이 만약에 10월 30일 기점에서도 주가가 계속 빠져나간다. 지수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속 내 종목은 빠져나간다. 이런 종목을 혹시나 들고 있다면 계좌에서 빨리 뽑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종목을 교체합니다. 요즘에 오신 분들 계속 그렇게 교체하고 있어요. 단기 조정 받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더 빨리 가. 10월 30일 기점 찍고 주가가 조정하는 종목하고 이것도 반등 나오겠지만 여기서 추세를 타고 단기 조정하는 거하고 각도가 틀려요. 여기가 훨씬 빠르니까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옮겨 타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지금 손실은 어떤가요? 여기 손실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감내를 해야 되겠죠. 손실 때문에 못 끊어낸다면 좋은 기업을 살 수도 없어요. 좋은 기업 살 수도 없어. 계속 그냥 물려있는 게 그냥. 그래서 조금이라도 옮겨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DKDNI. 모니스타님 DKDNI 매도했어요. 오늘 매도해 이제. 이익 실현.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많이 먹었으니까 됐어요. 이익 실현 해버리세요. 오늘 파동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많이 나와. 그리고 우리는 요거 매도한 이유가 있었죠. 우리 VIP 가족분들 요거 매도한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매도했어요? 다들 주무시나? 요 단기적 신용규모 올라잖아. 단기적 신용규모로 올라와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 놔가지고 내려갈 땐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좀 이익을 좀 취해놨던 부분이에요. 지금 오늘 뭐 떨어져도 남았잖아요. 얼마예요 이거? 거의 한 그래도 한 50% 나오지 않았어요? 50% 넘었겠는데? 조정 받아도? 몇 프로 나왔어요? 모닝스타님 안 계시나요?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집중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더라고요. 조금 Q&A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뭐 갖고 있는 종목이나 또는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고심하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한번 보고 질문 사항들 좀 받겠습니다. 2000 초에 산 것 같아요. 그럼 2000 초에 샀으면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이익을 좀 취해보면서 밑에로 또 작업해. 아니면 이거 이모작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지금 혼자 하고 있어요? 모니사님? 가치주 소형주 부분에서 가치주 부분들이라 지난번에 유비케어를 한번 얘기해봤죠? 유비케어는 좀 단경이 떠서 지금은 조금 그러네요. 조금 가치성이 있는 기업들을 조금 본다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한네트 정도도 볼 수 있겠죠. 한네트 요즘에 또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네트 지금 바닥권이죠. 거의 뭐 3,000원 아래 부분에서는 한네트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평화산업은 지난번에 이 얘기가 다 나왔던 부분이 근데 얘는 돈을 못 벌잖아요. 돈을 조금씩 못 버니까
좀 돈을 좀 벌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한네트를 한번 같이 여러분들도 3,000원 부분에서는 볼 수 있겠네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철강주들도 많이 내려오게 되면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약간의 조금 대형 중에서는 실리콘웍스 있죠? 실리콘웍스가 요번에 실적이 조금 괜찮게 나왔습니다. 아니 저기 나온다고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오늘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는데 얘는 아직까지 뭐 상승을 많이 안 했죠. 이게 이제 LG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실리콘웍스는 원래 LG가가 아니었습니다. LG가가 아니었는데 LG가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했던 부분들은 그만큼 디스플레이나 이쪽에 들어가 있는 그 디스플레이 판넬 그 구동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게 이제 IC 패널 구동이라고 해요. IC 패널 구동인데 그거를 들어가는 기업이 이제 요게 전적으로 들어간 게 실리콘웍스예요. 그래서 주가가 아주 많이 급등 안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중장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투자해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매집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투자해라 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네요. 맞죠? 그런 자세한 부분들은 조금 공부를 하면서 좀 담아보고요. 그 정도까지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10 관련주 보고 있는데 어찌 보나요? 지금 S10 관련주 부분들은 뭐 부품주들은 이제 저평가 종목들만 조금 큐내서 보야 돼요. 왜냐면 인기가 많이 나왔던 애들은 좀 단기 조정했죠. 특히나 우리가 파워렉스를 바닥에 샀던 부분 요즘에 파워렉스 인기 많더라고. 인기 많아서. 그래서 뭐 무슨 관련주 그 다음에 S10 관련주 해서 홀더 부분들도 인기 많았던 부분인데 거기서는 조금 조심하고 안 써본 것들을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조용한 애들. 이번 파동에는 조용한 애들이 한 번씩 나올 타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부품주가 나갔어요. 여기 있는 종목 나갔어요. 근데 여기 있는 종목 오늘 나갔는데 말씀드리긴 조금 그러네요. 좋긴 그게 더 좋아요. 딱 여기 이 자리야. 지금 현재 VIP 가입은 다 들어오고 계셔요 지금. 오늘 얘기한 건 조금 그래도 좀 지나가면은 한번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네트도 요 근래 들어간 거예요. 한네트도 우리가 요번에 2,950원, 2,900원 요 라인에서 들어갔던 부분이니까 우리가 먼저 조금 선침했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고요. 아니면 한수 꾸사리 먹어. 한수 꾸사리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분 조금 싸게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 이해되시면 1번. 좀 싸게 사야지 그래도. 봐보세요. 아마 요런 뭐 양봉 하나 딱 나오게 되면 그때는 좀 이익을 좀 취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전자금이 갑니다. 그런 것도 이제 한 번씩 나올 때야 이제. 자, 전자금융 12,100원에 1% 추가 매수한다. 얼마에 추가 매수할 겁니까? 경호강님. 얼마에 추가 매수할래요? 오늘은 소통방송이에요.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주면 한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VIP 가족분들하고 그렇게 지금 방송하거든요. 오후에 사고 싶은 종목들 얼마에 어떻게 사고 싶다. 그러면 그게 맞으면 얼만큼 사세요. 그게 관점이 아니면
다른 거 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요? 이유는요? 왜 이 종목을 왜 다른 거 있는데 1%나 더 왜 추가할까? 제가 봤을 때는 위에서 사가지고 지금 물려 있으니까 평단가 낮추려고. 맞으면 1번. 그렇죠. 봐. 그러면 많이 내려간 기준은 뭐예요? 한국전자금융은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얘는 우리가 2,600원대 또는 우리 얼마에 샀어? 2,800원 샀구나. 2,800원대 우리가 이거는 사실상 진짜 매집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거 매집한 종목이에요 우리가. 매집한 종목이라고. 진짜 여기서 맛있게 팔았어. 이거 다 투자해가지고 한 번도 빠짐없이 이거 다 샀다고 이거. 2015년에. 이거 산 증인들 계시잖아요 이거. 아우 매수했는데 급등 나왔어요. 안 먹었는데 또 들어와요. 또 매수해요. 안 먹은 또 매수해요. 이렇게 계속 했던 부분이에요. 그 뒤에서 이게 나와버렸어. 그 당시 거의 180% 나왔어요 이거. 근데 이게 관계 있는데 여기서 내려온 게 다다. 그렇게 보지 말고 좀 더 차트를 좀 길게 보세요. 물론 여기서는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죠?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은 1%다. 얘도 약간의 무인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보다는 한 레터 좀 더 빠를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뭐 뉴스도 조금씩은 뭐 나오는 부분이고, 맞죠? 키오스코 요즘 조용했죠? 그러니까 조용한 부분에서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 관점은 참 말씀드리기가 좀 까다롭네요. 그래도 뭐 진단 부분을 한다면. 근데 저라면 여기서 1% 추가하면서 안 합니다. 차라리 다른 걸 보겠어요. 기업을 나쁘다기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옛날에 여기에서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매도했던 부분들 봐봐요. 그 자리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은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기준, 한수 기준으로 저평가가 아니기에 추가 매수는 안 한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만약에 저평가 종목이 없다면 고민하겠지만 지금 저평가 종목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으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반등 좀 나올 때 조금 나와보시는 게 낫겠어요. 넘치잖아. 그렇게 저는 봐요. 근데 종목 진단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냥 다른 갈아타. 뭐 하려고 들어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좀 더 진단할 때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얘기가 드리는 게 정말 진단이에요. 저도 옛날에 숱하게 진단 받았던 부분이지만 그렇게 진단하는 사람 못 봤어. 잘 안 해주시더라고 이렇게. 귀찮아서 그런지. 저병이 아니기에 안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못 간다는 건 아니에요. 뭐 갈 수도 있겠죠. 가도 이거보다 더 많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은 여기에서 진행되니까 저는 이걸 가겠어요.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하면 저는 이거 하겠어요. 그럼 이거 조정 받을래? 받죠 뭐. 이거 뭐 꺼질 거 뭐. 이거 나오면 받아버리지.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받으려고 지금 계속 사는 거예요 지금. 받으러 사는 거라고. 파월스는 안 받았나요? 뭐 받았지. 아유 죽겠네. 10% 먹었는데 10%다 뺏기고 또 10% 먹었는데 다 뺏기고 그냥 2번 뺏겼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여기서 우리는 산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유진기업. 편안마음님 어서와요. 유진기업이 지난번에 요게 전환사채가 추가 상장이 나왔어요. 추가 상장이 나오면서 조금 그거 이후에 주가가 조금 주춤주춤 거렸어요. 왜? 추가 상장된 거는 아무래도 시장에 출회됐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매도가 단기간에 되면 조금이라도 출렁거림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게 좀 됐습니다. 추가 상장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비중은 얼만큼 있어요? 편한 마음님? 대충 매도할까요? 대충 샀으면 대충 매도해도 돼요. 근데 장기로 봤으면 매도하지 마시고. 매수의 이유는 매도의 이유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업은 대충 사지 마시고 5% 사셨어요? 5% 샀으면 대충 산 건 아닌데 왜 대충 매도해야 한다 그래? 좀 더 좀 디테일하게 가봐요. 예. 초보 아니잖아요. 초보예요, 편한 마음님? 필명은 편안한 마음이면 뭐 고수지. 안 그래요? 고수잖아, 고수. 조금 불편하면 그게 바로 이제 절반 매도가 있단 말이지. 불편하면 2% 남기고 3% 매도해버려. 그럼 현금도 생기고 나머지 물량 만약에 주가 급등했다. 그러면 남아있는 종목이 올라가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땡큐지.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정확히 고점에 때리려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고 힘든겨. 정확히 바닥에만 딱 잡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오늘이 바닥인가 내일이 바닥인가 맨날 쳐다보는 거지, 휴대폰으로. 그런다고 바닥 잡아지나? 안 잡아지잖아요. 김대리 휴대폰 그만 보고 일하라고 하는데 진짜 바닥이 올 것 같아. 5분봉 보니까 막 5분봉이 막 온다고 이렇게. 바닥 같은데. 매수했는데 지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유진기업은 근데 가치가 없다고는 안 보여져요. 있을 것 같아. 있어요. 얘는 좀 장기로 봐야 될 종목 같아. 장기로 보세요. 아시겠죠? 기억이 힘들고. 수소차가 많이 눌러서 자, 대우펌 좀 나오겠네요. 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또 한번 또 나오는 또 후달거리가 나온다. 자, 중요한 거는 자신의 투자에 대한 관점이에요. 맞죠? 내 투자의 관점으로 어떤 기업들을 담아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순번들 좀 나열하고 나열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분석해 나가면서 야, 이 정도면 현재 이 시점에서 나는 돈을 투자할 수 있니? 투자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만큼 투자할까? 만약에 삼성전자 투자하면 나는 얼만큼 투자할까? 내 자산의 3%? 5%? 처음에 이거 비중 정하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중을 정해주는 부분들을 모른다면은 그건 한수가 얘기해 줄 거예요. 이 종목은 얼만큼만 사라. 저 종목은 얼만큼만 사라. 그래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라. 이런 것들을 좀 정해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한 번에 한 종목에 많이 몰리지 않도록. 너무 조만한 종목들이 몰려버리면 우리 가족분들이 여기에 다 물려버려요. 그럼 빠져나오지는 못해. 손절 빼고는. 그럼 우리가 주포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세력이 차리는 밥상 부분들. 여기서 세력이라는 것은 어떤 작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수급이 들어오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밥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밥상을 차린다. 밥상을 차리는데 자꾸 뭐 밥상을 차리는데 옆에서 자꾸 밥 푸고 이제 국도 들어와야 되는데 국 들어오기 전에 밑반찬들이 들어오잖아요. 밑반찬들이. 근데 밑반찬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벌써 식사를 해버리는 거야. 너무 많이 이제 들어오는 거지. 숟가락, 젓가락 다 들고 막. 어떤 분들은 밥주걱까지 들고 오는 거지. 밥주걱까지 들고 오는 거예요. 조만한 애기 숟가락 들고 와도 지금 큰 손들에게는 눈 거실리는데, 맞죠? 큰 손들 먹지도 않았는데 자꾸 먹잖아요. 근데 자꾸 밥주걱 들고 나와봐. 밥주걱. 그러면 밥주걱으로 기싸대기를 만드는지. 안 그랬어요? 밥은 내가 차렸는데 숟가락 저기서부터 들고 있어. 이것 봐라.
에따 하면서 밥상을 뒤집든지 그죠? 밥 조각이 날라오든지. 그래서 비중에 대한 것들을 정하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 이해되시면 7번. 별로 공감이 안 되는가 보네요. 아무튼 이번 장에는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장에는 너무 많이 뺏겼기 때문에, 맞죠? 뺏겼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나씩 채워나가야 될 시장입니다. 채워져 나가시고 좀 더 변화가 되는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호장에 옛날 월요일날 5호장에는 VIP 가족분들 강의 시간인데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 오신 분들은 화요일과 목요일, 목요일에 밤 9시입니다. 9시에는 빠지지 말고 다들 오세요. 아무래도 장중보다는 밤에서 얘기하는 시간들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방장님 자리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VIP 가족분들도 같이 나오셔가지고 또 한번 공부를 했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다들? 어땠어요? 그냥 무료 방송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월요일에는 진짜 그냥 VIP 방송이다 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이제 시향 부분이나 이런 것도 다 체크했던 부분이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멋지겠습니다. 날씨가 밖에 따뜻해졌어요. 근데 따뜻해지면 같이 따라오는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이 있으니까 그 옵션을 이기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꼭 잘 착용하시고 밖에 한번 나갔다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생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최악이라고 뜨더라. 어우, 언제 공기 좋은데 한수 로망이 그냥 딱 마치면, 그죠? 마치면은 가까운 산에 등산 딱 한번 하고 머리 좀 비우고 땀 좀 내고 샤워하고, 맞죠? 저녁 먹고 딱 장 한번 또 보고, 이런 게 아주 좋은데요. 건강들 잘 챙기세요. 공부 많이 됐어요? 우리 양목꽃님이 우리 지금 현재 한국에 안 계시고 미국에 계세요. 미국 사람이에요. 맞죠? 미국에 지금 계셔가지고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을 건데 잠이 오는 시간에도 이렇게 방송 공부하고 열정이 아무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그 열정이 헛되지 않게끔 서로 간에 잘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시입니까? 그래요? 아이고, 빨리 주무세요. 자, 고생했습니다. 오늘 신나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여행을 떠나요. 용필이 형님이 부릅니다.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야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습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